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또는 스스로 이래야 한다고 믿는 정답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황심소가 매번 드리는 말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마음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이슈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에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 또 그럼 내가 내 삶의 일부인 가족,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 진로, 직장 등 삶의 이슈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안다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제대로 규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내 마음을 파악하는 것을 마음 읽기라고 하며, 내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할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대체 자기 삶의 의미, 자기의 존재의 이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서 살았던 철학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헤데거가 실제로 인간이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였다는 거죠. 만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의 종으로서 절대자의 그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상당히 배치되겠죠.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서 자기 존재를 또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특히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그거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하, 그 말인즉 내가 나의 존재의 이유, 욕망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욕망을 가져도 될까? 뭔가 죄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이 욕망이 나한테 맞는 욕망인지 아닌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신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러기만 한다면 내가 바라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전통 종교에서도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것과 마음 읽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서양 모두 마치 너 자신을 알라 또는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경구조차도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운명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자신의 몸값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네 주제를 알라,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었군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내 운명, 내 소명, 내 존재의 이유를 신이 아닌 바로 내가 나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신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거를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내 운명, 내 소명, 내 존재 이유를 신이 아닌 바로 내가 나에게 부여할 수 있다. 박사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했던 걸까요? 뛰어난 심리학자들이 100년이 넘게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왔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보다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박사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했던 걸까요? 뛰어난 심리학자들이 100년이 넘게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왔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보다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심리학이 마음의 과학이라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나온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돼요. 그리고 20세기 내내 100년 동안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이 탐구한 심리학의 내용은 각 개개인들이 각자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정체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탐구한 게 아니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20세기 내내 개인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일반적인 마음, 또 마음의 법칙,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마치 자연과학의 물리학이나 화학이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 연구의 기본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지난 100년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삽질을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삽질이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삽질을 했던, 콘크리트 타설을 했던 그게 주상복합 건물이 공사 중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심리학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21세기인 지금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하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식을 흉내내며 보편적인 마음의 법칙을 찾아내겠다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마음은 물질이 아닌데 물질을 연구하는 방식을 쓰고,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보편적 법칙을 찾겠다니? 거참 희한하네요. 그건 그렇고, 하지만 박사님은 개개인의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또 개개인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책과 또 황심소 방송을 통해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해주고 계신 거네요. 이 책 11페이지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연히 이번에 이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아니 돈을 더 많이 벌기만 하면, 심지어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이런 마음은 때로 우리가 이 험난한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언젠가는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이고, 또 언제쯤에는 바뀔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 또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푸념이거나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말씀은 마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죄수와 비슷한 마음으로 각자 도생의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스스로에게 이런 희망 고문을 한다는 것처럼 들려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뭐뭐가 되기만 하면 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지만 그것은 결국 허무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심소 구독, 좋아요